LSTV잖아요. LS 나 남준석 선수 맞지? 네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저 새끼 미친놈이야 이런 얘기 정말 많아요. 제일 먼저 제가 잘하는 거는 낚시를 누구보다 잘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열심히 하고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라바에 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경험상 느꼈던 부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바람 많이 불고 물도 많이 가고 할 때 릴링 패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바다 낚시를 다니면서 느낀 건 이제 조류랑 배의 속도 떠내려가는 속도랑 또 물이랑 배 떠내려가는 속도랑 반대인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류가 많이 그렇게 흐르는 편은 아니었어요. 내일이 살인데 내일은 물이 조금 더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쪽살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한물, 두물, 세물, 네물 위해서 기준 삼아가지고 항상 그 물때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쪽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살이, 작은 살이, 큰 살이, 작은 살이가 있는데 오늘은 작은 살이에요. 근데 제주도 이 회유성 고기한테는 굉장히 그 물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질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제가 어제 오늘 낚시하면서 느꼈던 건 낚시 다시 배워야겠구나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물이 그 턴오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속물하고 윗물하고 조류가 다르게 가고 그리고서 뻘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낚시를 하면서 느꼈던 건 뻘물에서 제가 핑크색 그 루어를 따로 빼놨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황색, 빨간색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뻘물이 일어나면 핑크색 그리고 형광색 그리고 야광이 조금 더 잘 먹혀요. 그런데 오늘 그거를 멍이님이라는 그 이영규라는 그 동생이 그걸 찾아서 제가 그걸 카피해서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더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듯이 똑같이 이제 뻘물 상황이 어떤 게 더 좋고 안 좋고가 있고 그리고 고기 붙은 상황에는 루어에 상관없이 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낚시하기가 그 바람이 분 거는 오전에는 솔직히 제가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왜냐면 물이 많이 날리는 상황이지만 저는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 돌게하고 전복하고 그 해성피싱호 그 전문 라면 있잖아요. 그거 먹고서 한 12시 넘어서 썰 갈 때쯤에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도 썰물에 고기를 붓는 걸 알았는데 원래 지금 들물 때가 수온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고기 붓는 자리만 찾는다면 고기가 더 많이 낚을 수도 있는데 오늘 뭐 그런 상황은 없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난주에서는 썰물의 고기가 됐던 건 수온이 많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타이라바 헤드를 딱 잡아보면 수온이 차구나 수온이 미직지근하구나 수온이 따뜻하다 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다 보시면 고기가 하얗게 참돔이 변한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수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채색이 변한 거고요. 먹이 활동을 항상 왕성하게 하는 그런 참돔들은 그 우리가 알던 그런 참돔, 붉은빛 굉장히 이쁜 참돔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데는 그런 상황에는 참돔이 굉장히 좀 활성도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제가 지지난주 왔을 때 해성피싱호를 타고서 한 2시간 만에 26마리를 낚았어요. 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선장님 배 잘 드신 거는 그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 패턴을 찾아서 낚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주가 필드가 굉장히 좋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 헬핑데드를 쓰고 있는 제주에 사는 김은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브람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눈으로 배운 게 있는데 사실상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도 타이라바 낚시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스커트의 선택이었습니다.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스커트의 모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주에 지금 명예있게 사시면서 가장 적합했던 게 어떤 건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는데 이분한테도 또 선물하는 거. 저는 선물이 다 과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그 주로 사용하는 책에는 솔직히 예전에는 뭐 그 나 뭐 땡땡땡 뭐 하야 뭐 땡땡땡 뭐 이런 루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원래 써봐야 그 좋은 루어인지 알기 때문에 써보고 저도 개발해서 그 루어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저는 패턴을 찾을 때는 항상 빨간색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참돔이 그 색상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모든 어종이 마찬가지예요. 찌낚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런 색상을 다 일일이 구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참돔이 야 빨간색 너 뭐가 한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명암을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빛 대비 일조량 대비 수온 대비 그리고 나서 그 수온 그 수심에 따른 그 명암의 컬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암이 진하고 흐리고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 색깔을 조금 더 보고 그 루어를 선택을 해요. 근데 항상 빨간색을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항상 제주의 수심권이 항상 달라요. 다르지만 지금 시기에는 얕은 장에서도 고기가 나오지만 깊은 장에 먼저 붙은 고기들도 있어요. 근데 수심 대비해서 항상 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조량이 조금 바뀌고 자 수심이 100m예요. 일조량이 상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햇빛이란 100m건 150m건 일조량은 투과를 합니다. 대신에 구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뭐냐면 자 수온의 탁도예요. 그러니까 그 물의 탁도예요. 물의 탁도를 구분하는 건 쉽게 구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배선상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뭐가 부유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수온이 탁한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딱 봤는데 타이라바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헤드가 모양이 보여요. 그럼 물이 굉장히 맑은 거예요. 우리 낚시하다 보면 맑은 물은 시커멓고 그죠? 근데 흔히 말하는 청물이라고 하죠. 근데 또 탁도가 어느 정도 되는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은 부유물이 떠다니지도 않는데 굉장히 물이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는 저 같은 경우에 주황색을 쓰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탁도가 굉장히 조금 탁했어요. 탁한 날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구 상품이지? 제가 오늘 이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기 핑크색. 이 컬러를 써서 이제 고기를 낚았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서해에서 굉장히 즐겨 쓰는 컬러예요. 주황색, 빨간색보다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서해는 그 참돔이 그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물이 사리 때 이제 물 조류 소통이 원활할 때 입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컬러를 많이 선호해서 쓰거든요. 근데 제주도 오늘도 이 패턴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컬러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고기 나왔을 때 그 릴링 그 스피드와 그리고 헤드 아까 전에 뭐 선택을 아셨다고 했지만 아신 그 헤드에 믿음을 가지고 릴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멘붕 보시면 안 돼요. 누가 낚았다고 해서 나는 뭐 나도 보겠지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이러거든요. 자 저는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를 끊었어요. 자 1초에 한 바퀴예요. 1, 2, 3, 4, 5 이렇게 가요. 네, 다른 사람이 고기를 낚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 2, 3, 4, 5 이렇게 가요. 저 참돔이 입질을 하겠어요? 안 해요? 그 상황에서는 안 합니다. 네. 근데 외로 또 물이 죽었을 때는 굉장히 빠른 패턴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타이라바 낚시는 제가 항상 강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컨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그 동생한테 배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컬러인지는 알지만 따로 빼놔서 세트만 해놨어요. 근데 왜냐면 저 쇼파이트가 많이 났는데 빨간색이나 주황색 가지고서 먼저 스타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에 3마리의 참돔을 낚을 수가 있었고 시야는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일은 아마 우리가 항상 가는 김영권 포인트나 월정리 포인트 가면 고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자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내일 또 선수분들 시합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짜 타이러가 초보인데요. 초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몰라요. 네네. 한 200가지 있는데 한 두세 가지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첫째가 낚시를 해보니까 텅스텐이라는 그 헤드가 있더라고요. 헤드 크기가 똑같은 그라무스의 헤드 크기가 고객한테 어필하는데 문제가 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 헤드를 가지고 선상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제 개념인데 150g이 물 가는 조류 속도하고 비춰봤을 때 바로 떨어지면 물이 안 가서 직각으로 90도로 떨어질 것이고 그게 우리 이 프로가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어떤 적정 각도가 있는지 예를 들면 45도라든지 45도에 150g 뜯었을 때 45도가 되면 헤드 무게를 100g을 줘서 더 멀리 얕게 해서 밑에 수심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쇼크리더인데요. 저희 찌낚시에서는 참돔 낚시를 할 때는 쇼크리더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성이고 식탐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뭐 4호 쓸 때 저희는 10호, 12호 그렇게 씁니다. 다대기를 한다고. 그럼 거꾸로 타이랍을 해서 바닥에 헤드가 바닥에 닿고 릴링을 시작할 때 참돔이라는 어종이 사이드나 혹은 위에서 보고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서 헤드가 올라오는 라바를 보고 공격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할 때 밑에서 올라올 때는 쇼크리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쇼크리더를 3호, 4호, 5호를 써야 맞는 건지 아니면 7호, 8호를 써도 되는 건지 좀 복잡하면 좀 줄이셔도 됩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3가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저기 빨리빨리 나눠서 끝내야지. 자, 마지막 질문 먼저 설명드릴게요. 7호, 8호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의 경우입니다. 자, 옆발이 거칠고 참돔이는 어종이 다 모든 분들이 낚아보셨지만 그 장애물 지역이나 이런 데 박는 어종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남바다로 쬐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종이에요. 왜? 부레가 있기 때문에 힘을 끝까지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10호, 20호 쓰셔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20호를 썼을 경우에 자 여기 제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낚시하는 데 있어서 바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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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렇게 찍으면서 10m를 가는 게 낫겠어요? 1m, 6m, 12m 가는 게 확률이 높겠어요. 이게 확률이거든요. 자, 20호를 썼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m, 2m, 다시 1m 이렇게 돼요. 왜? 바다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자, 10호를 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1m, 5m, 다시 8m 이렇게 돼요. 자, 반대로 다시 쇼크리더를 4, 5를 썼을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자, 1m, 4m, 8m, 10m 이렇게 찍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떤 게 더 높겠어요? 바닥을 많이 찍을수록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텅스텐 헤드를 쓰는 거고요. 텅스텐 헤드는 납에 비해서 비중이 부피에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게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게 뭐냐면 그 텅스텐을 썼을 경우에 100% 텅스텐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 텅스텐을 가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텅스텐 타이라바를 만들지만 무슨 이유에 있냐면 합금이에요. 무조건 합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납이 100g이 이만하다고 하면 텅스텐 타이라바는 이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작기 때문에 조류의 저항을 덜 받는 방법이에요. 쇼크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20호 줄 안 타요. 참돔 줄 안 타요. 아, 돌돔 낚시 하시면 왜 와이어 써요? 줄 타는데. 맞잖아요. 왜 돌돔을 왜 와이어를 왜 씁니까?
끊어지지 않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돌돔을 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첨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 찌낚시 안 한 거 아니에요? 뱅에돔 저 찌낚시 할 때 천조퍼 쓸 때 원줄 1.75에 목줄 2호를 써요. 왜냐면 무게 비중을 거꾸로 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조류 속통에 따라서 봉돌 무게 다르게 쓰고 봉돌 잘 달지는 않지만 그 조류에 따라서 그 수심층을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타이라바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기가 항상 바닥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고기가 5m권에 스쿨링이 되는지 10m권에 스쿨링이 되는지 15m권에 스쿨링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제주도 분들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희가 포인트를 찍으면서 흐르잖아요. 근데 찌낚시 같은 경우에는 안카를 넣고 밑밥을 흘리면서 낚시를 하잖아요. 자, 참돔이 수면 위까지 뜬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쓰나요? 예, 떠요. 수심 100m 수심권에 밑밥이 우리 그 낚시하는 수심층에 동조를 하는 수심층을 찾으면 폭탄 카고에서 바닥에서 딱 떨고서 그 수심층에 딱 집어가 되면 타이라바도 그 수심층에서 입질을 해요. 예. 그리고 바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서머클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온이 밤낮으로 다릅니다. 썰물 들물이 달라요. 물이 항상 섞이면서 적정 수온이 이루는 수심층이 있어요. 제주 낚시 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속조류 겉조류 다르다고 항상 얘기하시죠? 다릅니다. 우리가 제가 속조류가 아래서 몇 메다까지 이 속도가 맞다고 해서는 이 속도에 맞춰서 감아요. 올라와서 조류가 다르잖아요. 더 빨리 감아요. 아니면 더 천천히 감아요. 이게 조류를 맞춰서 타이라바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운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비행기 싹 정말 많이 내면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나름대로 타이라바 낚시 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저 새끼 미친놈이야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뭐냐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감으면서 고기가 있다는 게 느껴요. 왜냐면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항이 뭐냐면 물고기는 항상 그 반대 방향에서 입질을 해요. 자, 뒤에서 따라오기도 합니다. 대신에 뭐냐면 볼록하는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타이라바가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러다가 고기가 여기서 잠깐만 머뭇거리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낚시하면서 느끼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알고서 리트리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커버해서 아, 고기가 있구나, 조금 더 집중해서 낚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서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해주신 것 중에 제가 거꾸로 갔잖아요. 질문을 쇼크리더 뭐 굵게 써도 되냐, 줄을 타느냐. 참돔은 줄 안 타고요. 그래서 텅스텐을 쓰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무게 비중이 늦기 때문에 쓰는 거고, 대신에 납을 쓸 때도 있어요. 왜냐면 물이 정말 안 갈 때는 저는 납을 쓰고, 저는 항상 타이라바 헤드는 비파동형과 파동형을 가지고 다녀요. 파동형은 조류를 굉장히 많이 타는 거예요. 물 안 갈 때 그거 써요. 왜냐면 헤드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자랑 한마디 할게요. 저 시마노 스텝이나 뭐 하야부사 스텝, 테이러커 스텝, 모사카에서 같이 낚시를 했습니다. 제가 16마리 낚을 때 그 사람들 최고 많이 낚은 사람이 7마리 낚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거기가 타이라바 낚시의 원조국이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낚시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시작은 미약했어요. 미약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붕어 낚시를 거쳐서 베스 낚시를 그거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낚시가 된 거고,
제일 먼저 제가 잘하는 거는 낚시를 누구보다 잘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열심히 하고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찌낚시 하시는 분들, 제주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 너 바다 볼 줄 아나? 나한테 그래요. 나 그분들보다 바다 잘 봐요, 정말로. 왜냐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바다를 알고 바다 분위기시기 때문에 그 낚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라바 낚시도 그 상황에 맞춰서 낚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일도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바람, 항상 그 제주에 많은 게 있어요. 돌, 여자, 그 다음에 많은 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람. 어이! 뭐가 많죠? 어이! 축하드립니다. 이거 포도 정말 맛있어요. 누가 해주면 예, 예. 이거 가져가세요. 아십니까? 네. 아 이거 텔레비 나와요? 네 지금 말씀하세요. 생방 중이야 생방. 아 우리 타이라바 할 때요. 리트리브 속도가 중요해요? 아니면 드랙이 중요해요? 저 두 분 선물 좀 챙겨주세요. 자, 제주 밑강 그 선물 좀 드릴게요. 이거 질문 선물이에요. 네, 우리 짤 선생님. 네, 이 선물 챙겨주세요. 꼭. 자, 이 질문에 잘못된 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질문이 뭐였죠? 리트리브 속도가 중요해요? 드랙이 중요해요. 자, 트랙도 중요하고 리트리브 속도도 중요해요. 자, 조류에 따라서 리트리브 속도를 조정하면서 드랙을 조정을 하면 돼요. 왜? 까락까락 풀리는 그 느낌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나 갑자기 어이가 없어요. LSTV잖아요. LS 나 남준석 천재 나티. 자, 저 선글라스 블랙 코리아 스태프님이십니다. 모카랑 같이 있네. 근데 왜 그게 질문이 잘못됐다고 설명을 드리면요, 그 조류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중 조류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딴 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제주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심에서 이렇게 가요. 그 속도를 맞춰서 리트리브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10손가락 중에 한두 명 꼽아요. 정말로. 근데 왜냐면 타이라바가 자 159g을 운영을 합니다. 쭉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입질을 받는 게 빠를까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입질을 받는 게 빠르죠. 당연히 이게 빨라요. 빠른데 뭐냐면 다 반대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쭉 갔는데 천천히 가면 와류에서 한번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감다 보면 또 거꾸로 타이가 거꾸로 바늘에 올라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알면서 낚시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정말로. 왜? 수심이 120m인데 세워라 내워라 감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한 250m 날렸어요. 감아야 돼. 귀찮아. 거기다 조필렉이나 뭐 이제 그 조필렉이나 뭐 아니 조필렉이 아십니까? 예, 그거나 뭐 이제 도루럭이나 자가루럭 있어요. 이런 거 한마리 보면 귀찮아서 안 올려요. 자, 그러면 고기가 물겠어요? 안 물어요. 근데 귀찮지만 그거를 끝까지 올리셔서 다시 또 채비 세팅을 해서 내려야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온라인 질문 이제 답변 됐죠? 자, 이제 빨리 시간상 마무리 줘야 돼요. 내일 성적 내셔야 되잖아요. 내일 하나 팁 하나 주신다면 내일 이제 비파동용 파동용 두 가지가 있다 그러셨죠? 네네. 내일은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생각하시기에. 수심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고기가 30m권에 있으면 비파동이 유리하고 50m권 이상 돼서 고기가 있으면 파동형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내일이. 그리고 나서
또 수심이 50m에서 70m까지 넘어서서 줄이 100m 이상 날리잖아요. 무조건 비파동형 쓰세요. 비파동형. 네. 그리고 나서 내일 대회 1등이 마리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마리스는 오늘 라바 스키드에 최고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서 일단 믿고서 루어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마무리 인사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가족대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제1회 화국 선담배 타이라바 대회 제가 또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수고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재난생활